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송재원입니다. 우리는 오늘 밤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해요. 이런 문장 바로 영어로 3초 안에 바꿀 수 있나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단어로 구성된 게 아님에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영어 어순과 그리고 내가 쓰는 표현이 맞는지 등등을 고민하다 보면 이게 너무 헷갈려서 영어로 나오지 않을 수 있는데요. 차근차근 앞에서부터 풀어나간다면 여러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이렇게 됐는데요. 저는 이거를 조금 나눠 볼게요. 가장 먼저 주어 동사인데요. 주어 동사 앞에 should를 넣어 봤습니다. We should. 우리는 뭐뭘 해야 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해야 한다 중에서도 강한 느낌으로 반드시 해야 돼. 이거는 have to의 역할이고요. should는 뭐뭐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해야 돼. 이런 부드러운 권유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뭐 하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해야 돼. We should. 여기까지 한 번에 we should. 두 번째는요. 뭘 해야 하죠? 동사가 나올 차례인데요.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죠. 가다, go만 기억하는 것보다 잠자리에 들다, 자러 가다. go to bed. 이거를 한 번에 기억하면 나중에 더 편하게 꺼내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해볼까요? We should go to bed. We should go to bed라고 한 다음에는 이제 추가 느낌, 그냥 자러 가는 게 좋겠어가 아니라 일찍 자러 가는 게 좋겠어. 그게 오늘 밤이야. 이런 추가 느낌 하나씩 더해 가시면 됩니다. 일찍은 early, 오늘 밤은 tonight. 자, 그래서 주어 동사를 가장 먼저 생각해서 첫 번째 의미 단위 만들어 주시고 나머지를 붙여 나간다. 이 느낌을 생각하면 긴 문장도 여러분이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처음에 좀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고 입에 붙으면 자신감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전체 문장 다 같이 천천히 해볼게요. We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그렇죠? 이렇게 하나씩 더해가 볼 건데요. 10문장을 통해서 그 연습을 제가 충분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정말 유용할 겁니다.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약속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로 Do you have any plans? 가장 먼저 주어 동사라고 했죠. 당신은 있어요. 있다는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you have. 그런데 앞에 do를 붙이잖아요. 그럼 질문이 됩니다. 당신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Do you have? 뭐뭐가 있나요? 그리고 뒤에는 어떤 사물이 등장할 수도 있고요. 혹은 여기서는 약속이 있는지 묻고 있죠. 친구끼리 너 약속 있냐? 이렇게 물을 때 플랜을 s를 붙여서 복수 형태로 쓰거든요. 그래서 어떤 약속들? Any plans? Do you have any plans? 그러면 정말 편하게 쓰는 말입니다. 약속 있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끝에 s를 붙여서 plans라고 해야 된다는 거 한 개 꼭 기억해 주세요. 친구랑 만나고 싶은데 바로 만나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너 약속 있니? Do you have any plans? 그리고 뒤에는 뭐 for tonight, 오늘 밤 약속 있어 이렇게 해서 추가 느낌을 더할 수도 있고요. 기본 형태는 이게 됩니다. Do you have any plans? 이렇게 나중에 한 번에 나올 수 있도록 천천히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 주세요. 두 번째 문장은요. 사인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문장 써봤는데요. 유명한 언어학 박사님께서 한국에 오신 날 제가 강연을 듣고 중간 쉬는 시간에 이렇게 공책 들고 가서 Can I get your autograph?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정말 좋아하시면서 사인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can I get이라는 패턴을 사용해 볼 건데요.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입니다. 직접적으로 주실 수 있나요? 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하는 게 원어민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달라고 할 때 받을 수 있나요? 라는 can I get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Can I get? 뭘 받죠? Your autograph. 당신의 사인이죠. 어떤 서명에 가까운 게 signature라면 이 autograph는 와 유명인한테 사인 좀 해주세요 라고 할 때 그 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an I get your sign이라고 하면 이제 약간 어색한 콩글리시가 되고요. 꼭 autograph 이거를 사용해서 얘기해 주세요. 자, 유명인을 만났죠. 어떻게 하면 되죠? Can I get your autograph?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저 감기 걸렸어요. 콜록콜록 우리 기침하면서 나 감기 걸린 상태야. 감기에 걸렸어. I have a cold. have 동사 여기저기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감기에 걸린 상태, 감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열이 있고 이 모든 걸 어떤 증상이 있다라고 해서 have 동사를 사용할 수 있죠. I have a cold. 저 감기에 걸렸어요. 만약 get a cold나 catch a cold를 사용하면 걸린 동작 그거를 좀 더 강조하는 반면 have는 감기가 내 몸에 있는 상태 그거를 좀 더 얘기합니다. 그래서 I have a cold. 나 지금 감기 걸린 상태야. 여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자, 다 같이 해볼까요? I have a cold. 이제 점점 추워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월요일, 오늘 영상이 올라오는 오늘부터 더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운 날 감기 걸린 기분을 생각하면서 말씀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내 말이 그 말이야 라고 하고 있죠. 뭔가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상대방이 딱 내가 했던 말 그대로 하거나 혹은 거의 비슷하게 딱 얘기하면 야, 내 말이 우리 이렇게 리액션 하죠. 그게 That's what I'm saying. That is의 이게 추각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무엇이다. 뭐죠? What I'm saying. 문장 중간에 what 주어 동사가 등장하면 뭐뭐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I'm saying 내가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I'm saying. 그래서 what I'm saying 내가 말하고 있는 것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That's what I'm saying. 그게 내가 말하고 있는 거야. 내 말이 그 말이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 마음 같은 말, 정말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는 그런 느낌에서 That's what I'm saying. 자연스럽게 해볼게요. 천천히 하면 That's what I'm saying. 멜로디는 충분히 그대로 내주신 상태에서 늘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짧게 끊어서 That's what I'm saying. 이렇게 하면 어색해지고요. 껌처럼 쭉 늘려보세요. That's what I'm saying. 여기서 조금 더 빨리 하고 감정이입하면 That's what I'm saying. 이런 식으로 어색하지만 리듬을 충분히 따라가려고 하면 나중에 더 자연스럽게 말하고 들을 때도 훨씬 더 편안해질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네, 보통 이 어린 꼬마 애들 혹은 나이가 나보다 좀 많이 어린 애들이 거짓말하는 거 보면 이 눈동자가 이렇게 위로 간다거나 이런 게 다 티가 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거짓말 좀 했었는데 부모님이나 어르신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 아셨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Don't lie to me. 이게 하다 안 되면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경고를 날려줘야 되죠. 명령문이라고도 하는데요. 뭐뭐 해. 뭐뭐 하지 마. 이렇게 할 때는 주어를 빼고 바로 동사부터 얘기합니다. 뭐뭐 하지 마는 동사 앞에 don't. 이거 꼭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don't 플러스 lie to me라고 볼 수 있는데요. lie는 거짓말하다. lie to라고 하면 누구누구에게 거짓말하다. 그래서 lie to me는 나에게 거짓말하다가 되겠죠. 만약 don't 이거 빼면 lie to me. 나한테 거짓말해. 이거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보통 부정문을 같이 사용해서 Don't lie to me.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앞에 있는 상대방한테 강하게 얘기한다는 느낌으로 표정부터 아주 강인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꼬마애가 자꾸 거짓말하는 겁니다. 너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Don't lie to me. 강하게 앞에 주면서 Don't lie to me. 이렇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그녀가 저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미소를 지은 건 smile이지만 나에게 미소 지었다. She smiled at me. 약간 착각일 수도 있는데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눈 마주쳤는데 저를 보고 씩 웃은 겁니다. 그냥 smile. 이거는 미소 짓다. 그리고 smiled 과거형을 써서 미소를 지었어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She smiled.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서 끝내도 되지만 at me, 콕 집어주는 느낌을 가진 전치사 at을 사용해서 나에게 웃어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She smiled at me. 약간 착각이 한 스푼 담겨있는 그런 문장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야 진짜 뭐 아름다운 여성분이 있다면 그분이 나에게 웃어줬다니까? She smiled at me. 나 좋아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착각도 한번 해보고요. 다 같이 해볼게요. She smiled at me. She smiled at me.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영어 문장 많이 따라해 주시면 좋습니다. 좀 어색해도 괜찮으니까 1순위는 내가 입으로 문장을 많이 따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는 청바지와 티셔츠가 답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뭘 입고 갈까? 나 내일 뭐 놀이동원 가는데 아니면 어디 놀러 가는데 그럴 때는 뭐 복잡하게 막 이상한 거 입는 것보다 You can't go wrong with jeans and a t-shirt. 이렇게 조언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선 패턴처럼 많이 사용하는데요. You can't go wrong with. 이거는 뭐뭐는 실패할 수 없는 선택이다. 뭐뭐는 항상 좋은 선택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Go wrong, 뭔가 잘못된다는 거죠. 근데 그 앞에 you can't, 너는 잘못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좀 조언해 줄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죠. 너 잘못될 수 없어. 이게 답이야. You can't go wrong with. 이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뭐 패션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선물 같은 것들 선택할 때 우리가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jeans, 청바지는 다리 2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복수 형태로 사용해 주셔야 돼요. 비슷한 표현으로 glasses, 다리가 2개 있는 안경, socks, 그 다음에 이것도 양말이나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겠네요. shoes, 신발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 2짝이 하나가 완성되는 것들은 복수 형태로 써주셔야 돼요. jeans and a t-shirt, 청바지에 티셔츠. 네, 뭐 진짜 이상한 거 막 구멍 막 이렇게 있는 그런 이상한 막 바지 입거나 막 티셔츠 막 화려한 무늬 있는 거 이런 거보다는 깔끔하게 가는 게 최고죠. 이렇게 누군가 결정을 망설이고 있을 때 추천하는 표현 You can't go wrong with jeans and a t-shirt.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단어 바꿔서 말씀해 보셔도 괜찮아요. 8번째는 나 빵 사려고 빵집에 왔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I'm at the bakery buying some bread.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통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내가 어디 있는지 얘기하는 거죠. I'm, 나는 어떤 상태야. at the bakery, 빵집에 있는 상태인데요. 뭐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면 in을 사용하겠지만 그냥 빵집, 뭐 빵집이란 장소를 그냥 크게 통틀어서 혹은 그 앞에 있다고 얘기할 때는 at이 잘 어울립니다. 콕 집는 at을 사용해서 I'm at the bakery. 나 빵집에 있어. 그리고 나서 ing를 사용해서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위치와 하고 있는 일을 동시에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죠. I'm at the bakery. 그 다음에 buying some bread. 빵 사려고 빵집에 있어. 이렇게 됩니다.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나 지금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있어. I'm at the cafe drinking coffee. 나 도서관에서 영어 공부 중이야. I'm at the library studying English. 나 공원에서 산책 중이야. I'm at the park taking a walk. 이런 식으로 내가 어디에 있고 뭘 하는지를 이 패턴을 사용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문장을 열심히 따라한 다음에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단어만 바꿔서 너무 틀리는 거 걱정하지 말고요.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9번째는 지금 헬스장에 가입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I'm not interested in joining a gym right now.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는 공손한 좀 거절 느낌으로 I'm not interested in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직역하면 뭐뭐에 흥미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직역해서 I'm not interested, 흥미가 없어요. Joining a gym, 헬스장에 가입하는 거. Right now, 지금 당장. 이렇게 의미단이 3개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당장은 헬스장에 가입하는 거는 흥미가 없네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부드럽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뭔가 좀 명확하지만 공손하게 거절할 때 I'm not interested in 이거를 사용할 수 있구나. 거기다가 right now는 지금 당장은이죠. 지금 당장은 없지만 나중에는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여지도 조금 남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할 거는 join a gym이 아니고요. joining a gym. 이렇게 동사를 쓰고 싶으면 ing를 써야 된다는 거. 이거 너무 복잡하죠? 그럴 때는 그냥 문장 열심히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하다 보면 입에 있고요. 이게 맞는 건가 틀리는 거 그런 거 걱정하지 않고 내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연습한 대로 말하면 정답이 되는 거죠. 네, 물론 나는 공부하는 게 좋아. 꼼꼼하게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게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씩 정리해 주시면 되지만 복잡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문장을 열심히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헬스장에 가입할 생각이 없거든요.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I'm not interested in joining a gym right now. 이렇게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10번째는요. 그는 형과는 달리 일찍 일어납니다. 그냥 일찍 일어납니다 해도 되지만 약간 원어민 느낌 넣어서 형과는 달리 어떤 비교 대상을 가져왔습니다. 이럴 때 자주 쓸 수 있는 표현은요. He wakes up early, unlike his brother. unlike. 이 단어 하나만 사용해 주시면 돼요. 뭐뭐와는 달리, 뭐뭐와는 반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대상을 비교해서 차이점을 강조할 때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일단 특성을 얘기해 볼게요. 그는 일찍 일어나요. 주어는 he. 그는 일어납니다. wakes up. he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wake가 아니라 wakes라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일찍은 early. He wakes up early. 그는 일찍 일어나요. 이거를 첫 번째로 얘기해 준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해보죠. 누구와는 달리, 누구와는 반대로. 같은 집에 있어도 형제들이 정말 다르잖아요. 저도 형이 있는데 저는 좀 어릴 때 비교적 일찍 일어나는 편이었고 형은 늦잠을 많이 자는 편이었거든요. 이 문장이 딱 와닿네요. unlike를 사용해서 unlike his brother. 그의 형과는 달리. 네, 아마 형제 있는 집에서는 이런 문장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아니면 자매 있는 집, 남매 있는 집, 혹은 친구와도 이렇게 비교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장의 가장 앞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통 뒤에 사용합니다. He wakes up early 특성을 얘기한 다음에 unlike his brother. 그는 형과는 달리 일찍 일어나. 성격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습관이나 특징 같은 거 비교할 때 unlike를 사용해서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좀 어색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한번 연습해 보세요.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He wakes up early, unlike his brother. 이렇게 말이죠.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문장들을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3초 안에 바로 나오지 않는 분들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꾸준히 하다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문장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물 좀 주세요. 우리 목마를 때 이런 말을 하죠. 영어로 아주 공손하게 얘기해 볼까요? I'd like some water, pleas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누가 뭐 한다. 이거를 먼저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뭐뭐를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바로 주다 라는 동사 give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저는 무언가를 원합니다 라는 I'd like 패턴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I'd like some water 이라고 하면 물을 좀 원합니다. 물 좀 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직접적으로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것을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I'd like some water 그리고 please까지 붙이면 더 공손한 느낌이 더해지겠죠. 그래서 물 좀 주세요. 다시 한번 하면 I'd like some water please. I'd like some water please. 이렇게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셨을 때 물을 좀 원한다면 이 표현을 사용해 주세요. 가장 먼저 주어 동사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면 여러분이 좀 더 쉽게 문장을 만들 수 있거든요. 제가 10문장 또 준비했으니까 이거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당신인 줄 알았어요 라고 하고 있죠. 아유, 나 생각했었어. 그거 너라고.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I thought it was you.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순간들 있죠. 아, 안 그래도 넌 줄 알았어. 그거 딱 너더니만. 이럴 때 나는 생각했었어. I thought. I think는 나는 뭐뭐라고 생각해고요. 이거의 과거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뭐뭐였다 너라고. It was you. 어떤 행동이나 동작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태를 말하는 거라면 비동사를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요. 과거는 was가 되겠죠. It was you. 그것은 너였다. 그 앞에 I thought을 붙여서 그것은 너라고 생각했었어. 에이, 넌 줄 알았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I thought it was you. 네, 이 식탁에 올려놨던 내 빵 누가 먹었는데요. 다들 아니라고 한 겁니다. 근데 뭔가 한 명이 의심되는데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이 사람이 맞았던 거예요. 에이, I thought it was you. 안 그래도 넌 줄 알았어. 이렇게 상황을 생각하면서 말씀해 보시면 훨씬 더 기억에도 잘 남고 나중에 감정이입하면서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문장도 볼까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라고 하고 있고요. 이것은 영어로 I've changed my mind. I've changed my mind. 네, 그냥 나는 바뀌었다, 내 마음이. I changed my mind. 이렇게도 괜찮은데요. 이것은 과거형으로 과거에 바뀌었다는 사실을 전달해 주고요. 플러스 알파를 하나 더 해볼게요. 과거에 바뀌어서 지금도 나는 마음이 바뀐 상태야. 이렇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연결한다면 현재 완료가 잘 어울리거든요. 그러면 I changed가 아니라 I have changed. 이걸 축약형으로 I have를 I've 이렇게 v만 살짝 붙여주시면 됩니다. I've changed my mind. 내 마음이 바뀌어서 지금도 바뀐 상태야. 뭔가 지금도 결의에 활활 타 있는 그런 눈빛을 상상해 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야, 너 그렇게 한다며. 에이, 나 마음 바뀌었어. 지금 나는 바뀐 상태야. I've changed my mind. I've changed my mind. 현재 완료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관련된 문장을 계속해서 얘기하다 보면 조금씩 감이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뭇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는 이 패턴을 떠올려 주시면 돼요. What do you think about? 이겁니다. 이것은 this니까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이렇게 완성했죠. What do you think about까지 한 번에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강세는 what, think 이렇게 중요한 강세에 좀 더 신경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모두 똑같이 막 크게 하는 게 아니라 What do you think about? 이런 느낌으로 강하게 가주시면 됩니다. 뭐 of를 사용해서 What do you think of? 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특정한 하나를 콕 집어서 얘기하기보다는 뭔가 주변을 나타내는 about을 넣어서 이것에 대해서란 느낌을 줄 수 있어요.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다 같이 해볼까요?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네, 눈으로 볼 때 안다고 하더라도 다시 입으로 얘기해 보려면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나중에 아무것도 없이 자막도 없이 그냥 상황에 바로 맞닥뜨려서 얘기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얘기해 주시면 좋거든요. 입을 최대한 많이 괴롭혀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성을 잃었어요. 정말 화를 내버렸을 때, 감정 조절을 못했을 때 우리는 I lost my temper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lose one's temper 라고 하면 화를 내다, 이 감정 조절에 실패하다인데요. 네, 사실 lost는 lose의 과거형이죠. lose는 잃다. temper 어떤 성질이나 기분을 얘기해서 뭐 성질을 잃다라기보다는 화를 내고 감정 조절 못하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막 막말을 하거나 좀 예의 바르지 않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과거를 후회하면서 내가 그때 이성을 잃었어. 내가 너무 철없이 화냈어. I lost my temper. I lost my temper. 그래서 자신이 화를 낸 것을 인정하거나 사과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핸드폰을 집에 두고 왔어요 라고 하고 있고요. 이것은 영어로 I left my phone at home. 자, 두고 왔어요를 말하고 있는데요. leave, 이거는 떠나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뭔가를 두고 떠나는 거, 두고 가다라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과거형은 left겠죠? leave, left, 떠나다, 두고 오다. 여기서는 두고 오다라는 의미로 사용해 볼게요. I left my phone. 저는 두고 왔습니다. 제 핸드폰을. 자, 이렇게 누가 뭘 했다, 무엇을, 이 기본 형태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추가 느낌만 더하면 완성이 되는데요. 네, 그냥 두고 온 게 아니라 집에 두고 왔죠. 집이라는 장소를 콕 집어서 집에라고 하면 at home. at home은 덩어리로 많이 사용되니까 그냥 하나로 외워주시면 돼요. 집에 at home. 저 핸드폰 두고 왔습니다. I left my phone. 집에 at home. 쭉 연결해서 I left my phone at home.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6번째는요. 당신은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네, 너는 진짜 최고야. 최상급, 가장 좋은이라는 best를 사용해서 You're the best teacher ever. 네, 그냥 좋은 선생님이다 하면 You're a good teacher. good을 사용할 수 있고 더 좋은은 better. 그리고 최고다 하면 the best. 이거를 앞에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You're the best teacher. 너는 최고의 선생님이야 라고 아주 극찬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ever 정도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빼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넣으면 이 best라는 느낌을 더 강조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저한테 해주셔도 괜찮겠죠. 만약 제가 정말 좋은 선생님이다라고 생각하면 You're the best teacher ever. 뭐 저도 있지만 다른 분, 뭐 내가 뭐 초등학교 때 만났더니 정말 최고고 선생님은 두 번째예요라고 하면 뭐 저한테 이런 얘기 좀 어색할 수 있고요.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You're the best teacher eve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번째는요. 모르지 그가 휴가 중일지도 라고 하고 있는데요. 뭔가 불확실한 정보를 얘기할 때 내가 알기로는 내가 아는 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느낌을 For all I know, he might be on vacation. For all I know. 이거를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추측이나 가능성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확실한 게 아니라 불확실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앞에 그냥 뭐뭐 해 라고 얘기하면 그냥 쭉 얘기하면 되는데 뭔가 좀 불확실해. 그래서 그냥 내가 아는 바로는 For all I know. 그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고요. 뭐 좀 더 이게 이렇게 해서 잘 모르지 뭐 이 정도 느낌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He is on vacation 하면 그는 휴가 중이다인데요. 그냥 is가 아니라 might be. might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연스럽게 is라는 동사는 원래 형태로 be로 바뀌겠죠. might는 5대5 정도라고 봐주시면 돼요. 추측 중에서도 굉장히 약한 추측에 속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5대5 정도의 느낌이 돼요. 그래서 he might be on vacation. 그는 휴가 중일지도 모른다라는 여기서도 불확실성을 표현하고 있네요. 전체 문장 전부 다 모르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냥 휴가 중인 것 같던데 이 느낌을 전달해 주시면 돼요. 진짜 확실하다면 he is on vacation. 이렇게 얘기하고 딱 끝나겠지만 진짜 이런 경우에는 For all I know, he might be on vacation.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느낌을 주는 표현들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걸 좀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도움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 애매한 느낌으로 For all I know, For all I know 이렇게 연습했다가 다른 문장에 넣어서도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For all I know, he might have a girlfriend. 내가 아는 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여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걸?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8번째는요. 그녀가 운전 중일 때 방해하지 마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에라고 해서 while 이걸 활용할 수 있고요. Don't distract her while she's driving.
자,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뭐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don't. 강세해 주면서 don't. 이걸로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distract는 뭔가 방해하다. 집중을 방해하거나 주의를 산만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집중을 산만하게 아주 방해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don't distract her. Don't distract her. 그 다음에 while she's driving. 뭐뭐 하는 동안에 while. 그 다음에 보통 while 다음에는 주어 동사 형태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녀가 운전하고 있다. 지금 하고 있는 진행 중인 동작을 be 플러스 ing로 줄 수 있죠. 여기서도 she's driving. 진행형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운전할 때는 방해하지 마. Don't distract her while she's driving. 네, 그래서 보통 뭐뭐 해, 뭐뭐 하지 마. 그녀는 뭘 했어. 이렇게 가장 중심이 되는 거 한국어랑 어순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경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어는 어순을 바꿔도 크게 상관없지만 영어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누군가에게 뭐뭐 하지 마 라고 하면 문장이 얼마나 길게 되든 일단 그것부터 don't 이걸로 시작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9번째는요. 그녀가 오랜만에 나에게 전화했어 라고 하고 있는데요. 원어민은 이럴 때 조금 더 반대로 얘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죠? She hasn't called me in a while. 오랜만에 전화했다는 건 뭐예요? 네, 한동안 전화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she hasn't called me. have pp의 현재 완료 형태를 사용해 볼게요.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말하죠. 부정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 하지 않았다가 되고요. She hasn't called me. 그녀는 나에게 전화하지 않았어. 첫 번째 의미다니 두 번째는 in a while. 네, 한동안이라는 의미가 돼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랜만에 했다는 거는 야 얘가 한동안 나한테 전화 안 했어. 이런 의미로 머릿속에 바꿔주신 다음에 She hasn't called me in a while. 사실 이거는 막 직역하기보다는 아 맞다 이런 상황은 이렇게 반대로 부정으로 많이 얘기했었지. 이게 문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몸에 익숙해지고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이 문장 끝이 아니라 비슷한 거 또 가지고 오고 또 가지고 올 테니까 매일 아침 7시 미니멀 영어와 함께 스며들듯이 계속해서 공부하고 따라 말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내가 알기로는 도서관은 오후 5시에 닫아라고 하고 있죠. For all I know 라는 표현 물론 써도 되지만 또 비슷하고 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 하나 알려드릴게요. As far as I know, the library closes at 5 p.m. 이렇게 했는데요. As far as I know 하면 내가 아는 한, 내가 알기로는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실한가요? 그건 아니겠죠. 뭔가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그냥 내가 알기로는 이라고 하면 as far as I know. far의 강세 주면서 as에서는 좀 약하게 주시면 됩니다. As far as I know. 천천히 하면 as far as I know. 이걸 빨리 하니까 as far as I know. 다시 천천히 해볼까요? As far as I know. 이 멜로디를 잘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비슷한 as 문장을 만들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 배운 거 까먹었다고 해도 우리가 몸속에 좀 남아있거든요. 그거를 계속해서 불을 지피는 거죠. 그럼 나중에 as long as, as far as 이런 것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내가 알기로는 as far as I know. 두 번째, 도서관은 닫습니다. 주어 동사죠. The library closes. 언제 닫죠? At 5 p.m. 시간을 콕 집어서 얘기할 때 at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5시에 오후 5시에 문을 닫는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closes는 네, closed 뭐 이런 거 has closed 뭐 이런 거 안 바뀌었죠? 원래 형태 사용하면 평상시에 늘 그러는 규칙적인 걸 말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평소에 뭐 오후 5시에 닫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확실하게 도서관이 오후 5시에 닫는 걸 알고 있다. 그러면 The library closes at 5 p.m. 이렇게 바로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본 것 같은데, 내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 As far as I know, the library closes at 5 p.m. 이런 식으로 앞에 덧붙여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표현들 하나씩 하나씩 원어민이 많이 사용하는 핵심 패턴들 꼭 기억하고 연습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주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쉽고 친절하게 영어로 문장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문장들 하나하나 전부 다 여러분들께서 초보자라도 만들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것부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영어로 하면 I'm not sure about that. 물론 I don't know 이 표현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이건 정답이고 이건 틀렸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하나씩 배워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거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여기서는 sure를 사용해 볼 건데요. 뭔가에 확신하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I'm sure 그러면 확실해. I'm not sure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데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단독으로 쓰기도 하지만 about을 써서 뭐뭐에 관련된 거는 확실하지 않고 잘 모르겠다 라고 할 수 있고요. I'm not sure about that.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100%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애매한 것들, 그런 것들을 물어본다면 I'm not sure about that.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거죠. 자, 누군가 물어봤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I'm not sure about that. I'm not sure about that. 이렇게 머리로 이해한 다음에는 입으로 많이 따라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원어민이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10문장 준비했으니까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완전히 이해했어요. 누군가 설명해 줄 때 뭔지 나 완전히 알겠어. 이해했어 라고 해서 I totally get it. I totally get it. get은 뭔가를 얻다는 표현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기본 동사 중에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게 get이거든요. 없는 상태에서 있는 상태로 변화한다는 그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언가를 얻거나 받거나 사다. 이게 첫 번째 의미가 되고요. 또 원어민이 많이 사용하는 게 이해하다입니다. 잘 몰랐다가 이해하는 쪽으로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I get it. 저 그거 이해했어요. 구어체 평상시에는 understand보다 이거를 더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totally, 완전히까지 넣으면 I totally get it. 완전 이해했어. 막 제가 이런저런 걸 막 설명해 주고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100% 다 이해했다. 그러면 I totally get it.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확실한 느낌으로 I totally get it.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 보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을 때 야, 너 뭐 보고 있냐? What are you looking at? What are you looking at? 이렇게 말할 건데요. 여기서 look at 이건 하나로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무언가를 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look이 보다인데요. at은 점을 콕 집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look at이 함께 쓰이면 무언가를 한 지점을 딱 지정해 놓고 이거를 뚫어줘라, 쳐다보고 있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진행형으로 What, 무엇을 are you looking at? 당신은 바라보고 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무엇을 보고 있나요? What are you looking at? what이랑 look, 여기 강세 강하게 주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문장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릴 거고요. 우리가 들을 때도 원어민들이 What are you looking? 이렇게 똑같은 리듬으로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말하다 보면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도 훨씬 더 잘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What are you looking at? What are you looking at?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가 나갔다 왔는데 갑자기 뭐 난장판이 되어 있던지
혹은 다른 뭔가 변화가 있는 겁니다. 막 웃고 있던 애가 갑자기 침울한 표정을 했고 이러면 What happened to you? 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네, 무엇이 발생했니? What happened? 이렇게 단독으로 쓰기도 하고요. 특정 대상을 찍어서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What happened to you? to 대상까지 함께 써주셔도 좋습니다. What happened to you? 너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묻는 거죠. 자, 걱정스러운 느낌으로 What happened to you? 한 번 더요. What happened to you?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정말 당당하고 떳떳할 때. 그럴 때 나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I didn't do anything wrong. I didn't. 나 뭐뭐 안 했어. 과거에 하지 않은 일을 말할 때는요. I didn't. 바로 여기까지 한 번에 나오시면 좋은데요. 바로 첫 번째, 이 시작점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뭐라고 하더라 처음에 많이 막히죠. Can you? I don't. I didn't. Could you? 이런 것들은 의미를 생각하고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바로 떠올리면 나올 수 있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문장 같이 연습하면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쌓일 수 있을 겁니다. 자, I didn't do.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Anything wrong. Something, anything, nothing. 이렇게 띵자로 끝나는 건 뒤에서 많이 설명하거든요. 어떤 건 어떤 건데 잘못된 어떤 거다라고 해서 anything wrong.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무언가가 있는데 특별한 무언가다. Something special. 이런 식으로 문장 많이 만나볼 수 있으니까 만날 때마다 맞다 저거 이런 식으로 내 몸에 가져오는 작업 계속해 주세요. I didn't do anything wrong.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잘못된 무언가를. 이거를 부드럽게 연결시키면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막 나한테 너가 그랬지 라고 할 때 I didn't do anything wrong. 나는 당당합니다. 떳떳해요.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귀찮게 해서 미안합니다. 네, 상대방을 좀 괴롭힌 거예요.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막 큰 소리를 내고 이렇게 하고 나서 미안합니다. 표현 꼭 해주셔야겠죠? I'm sorry to bother you. 네, I'm sorry. 보통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정도로 안 되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to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to 동사의 원형이죠. 네, 그래서 I'm sorry to까지 하나의 패턴처럼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I'm sorry to 뭐뭐해서 죄송합니다. bother이 상대방을 귀찮게 하다거든요. 그래서 bother you 당신을 괴롭히고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I'm sorry to bother you. I'm sorry to bother you. 뒤에 bother you 대신 다른 거 넣어서 뭐뭐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을 만들 수도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한번 봤던 사람을 또 만난 겁니다. 그럴 때 It's nice to see you again. It's nice to see you again.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보세요. Nice to meet you가 아니라 see you라고 했는데 처음 만나는 상황에서는 meet you가 잘 어울리고요. 근데 이미 아는 사람이다. 이미 낯이 익다. 그러면 meet 이거 대신 see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한국인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이게 정말 많이 그리고 이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는 그런 실수인데요. Nice to meet you. 두 번째, nice to meet you. 이렇게 반복하지 말고 nice to see you.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라는 again까지 붙이면 더 완벽해지겠죠? Nice to see you again. 네, it는 넣어도 되고요. 귀찮으면 빼주셔도 괜찮습니다. 넣어서 해볼까요? It's nice to see you agai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게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체스 좋아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좀 더 원어민스럽게 좀 길게 만들어 봤는데 Speaking of games, do you like chess? 자, 여기서 speaking of 이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볼게요. 뭐뭐에 대해서 말하자면 뭐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렇게 대화 주제를 자연스럽게 전환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할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게임 얘기가 나왔으니까 Speaking of games, 그 다음에 바로 게임으로 전환해서 Do you like chess? 너는 체스를 좋아하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좋아하세요 라고 하면 Do you like? Do you에다가 동사 like를 붙여서 Do you like? 좋아하셨어요가 나오면 Did you like?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제에 맞게 변환할 수 있으면 내가 기초문법은 알고 있기도 하고 말할 수도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한번 같이 해봐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가보겠는데요. 그들은 아이들 때문에 바빠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쁘긴 바쁜데 아이들 때문에 바쁘다. They're busy with their kids. 그냥 바쁘다가 아니고 어떤 사유 때문에 바쁘다고 할 때는 간단하게 with를 한번 넣어보세요. They're busy with. 그들은 뭐뭐 때문에 바빠요. Their kids. 그들의 아이들 때문에 바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바빠요. 왜 바쁜데? 아이들 때문에요. 아이들이 뭐뭐 했거든요. 이렇게 좀 길어질 수 있는 거를 더 간략하게 줄여서 말할 수 있습니다. I'm busy with. 나 뭐뭐 때문에 바빠요. 혹은 과거로 I was busy with. 뭐뭐 때문에 바빴어요. I was busy with my homework. 저 숙제하느라 바빴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듣는 사람도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바빠요 다음에 with를 넣어서 꼭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여기 문장 보면 그들은 아이들 때문에 바빠요. They're busy with their kids. 친구들 중에서도 어린아이들을 지금 키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모임을 하기로 했는데 친구 부부가 오지 않은 겁니다. 걔네들은 왜 안 왔대? 어제 만나기로 했었잖아. They were busy with their kids. 과거형으로 바꿔서 걔네 애들 때문에 바빴대. 이렇게도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시제를 살짝 바꿔주는 것도 유용합니다. 그리고 9번째는요. 싼 게 비지떡이죠.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이런 거를 속담 같은 거 외워놨다가 바로 쓰면 너무 좋거든요. 정말 유용한 나만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You get what you pay for. get은 얻다라는 기본 의미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당신은 얻습니다. You get. 무엇을 얻냐면 what you pay for. 문장 중간에 what 주어 동사 순서대로 쓰이면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What you pay for. pay for은 뭐뭐를 지불하다. 어떤 대상의 그 가치를 지불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가 지불한 것만큼 얻는다. 10,000원을 내면 10,000원어치의 물건 얻고 100,000원 내면 100,000원어치의 거를 얻는다. 근데 5,000원 내고 50,000원어치의 걸 얻으려고 하면 이건 욕심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싼 게 비지떡이야 이런 말을 하죠. 이거를 직역하려고 하면 싸다 비지떡이 뭐지? 이러면 굉장히 어색해질 수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말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상황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한국어를 하나하나 완벽하게 번역하면 어색한 문장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You get what you pay for. You get what you pay for. 다 같이 해볼게요. You get what you pay for. 이 문장이 마음에 들었으면 써놨다가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고 시간 날 때마다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시간 간격을 두고 꼭 많이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회의 전에 뭐 좀 먹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Let's grab a bite before the meeting.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eat이라는 동사 외에 grab a bite 이걸 한번 사용해 볼 건데요. grab은 잡다, 붙잡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a bite는 간단한 뭔가 한 입, 이 간단한 식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grab a bite는 끼니를 때우다 혹은 간단히 식사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원어민들은 먹다라고 할 때 꼭 항상 입만 사용하지 않거든요. 정말 간단한 식사, 대충 때운다라고 하죠. 그럴 때는 grab a bite 이거 꼭 한번 써보세요. 나중에 들을 기회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회의 전에 막 엄청 차려놓고 먹을 순 없잖아요. 간단하게 샌드위치 먹거나 식당에서 간단하게 정말 10분, 20분 만에 딱 해치우고 올 때 Let's grab a bite. 우리 뭐 좀 먹자.
before the meeting. 회의 전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다 같이 해볼까요? Let's grab a bite before the meeting. 한 번 더요. Let's grab a bite before the meeting. 회의 전에 뭐 좀 먹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퀴즈는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뭔가 확실하지 않을 때, 나 확신하지 못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봤었죠. 가물가물할 때 한 번 더 얘기하면서 살려봐야 됩니다. 한번 크게 얘기해 보시고 적어보면서 마무리해 보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표현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